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의 아베 담화에는 아쉬움을, 북한의 DMZ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일 남북 관계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4대 개혁을 완수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물려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모두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 내용을 서남대 송태영 겸임교수, 더모아 윤태균 정치분석실장 이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 미래 도약을 위한 방안, 또 대북 대일 메시지 등이 나왔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지난 70년간을 갖다가 위대한 위대한 그런 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앞으로의 국내 대장정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전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일 문제를 부각시키고 대일 문제도 정제되게 또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를 열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번에 그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가 중요했는데 지뢰 문제하고 또 아베의 그 담화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향적인 어떤 향후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매년 여러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고 중요한 것이 광복절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광복절은 남과 북이 동시에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남북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박 대통령께서는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통상 광복절에는 이제 남과 북에 대해서는 이제 화해, 대화 협력, 통일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하게 마련인데 다른 대통령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작년에는 그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적을 하면서도 또 이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어제 아베 일본 총리 담화가 나온 직후에 참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 이런 평을 내놨었거든요. 아베 총리의 담화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과거 총리들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게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만 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점이 있고 그다음 하나 제가 이것보다는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광복절에 보면은 남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가 있고 또 국내 정치 사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번이 광복 70주년인데 광복 60주년,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를 했었고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오는 8월 25일이 자신의 이제 임기 반환점, 하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어떤 이제 큰 전향적인 이야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또 그 부분은 남북이라든지 일본 문제와는 달리 운신의 폭이 좁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좀 하나하나 아마 그 부분은 아마 8월 6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통일 문제랄지 대일 문제랄지 또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전달할지 여기에 좀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바로 아베 담화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대일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것이냐 많이 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역대 내각의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을 하고 싶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두 가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사 인식에서는 원칙 문제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그 아베 정부 이전에 무라야마나 또는 무라야마 담화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식민 통치 그리고
침략, 반성, 사죄 이게 네 개의 키워드인데 이것이 담긴 그동안의 약속들을 갖다 제대로 지켜라. 그리고 실천을 옮겨라.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고 대신 이제 앞으로 한일의 위상에 맞게 동북아의 문제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갖다 풀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다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네. 또 이 동북아 문제는 미국의 그 대중 또 동북아 정책과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조 문제에도 나름대로 고려해서 문을 열어놓은 그런 좀 잠깐 전향적이고 유연한 그런 담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박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에서 이번에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베 담화에서는 사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 때문에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박 대통령의 위안부 언급에 좀 강조점을 줬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요. 지난 한 열흘 2주 동안 한일 간의 이제 국내 정치 외교적인 이제 줄다리기라고 할지 이제 두뇌 게임이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오카다 가스야 일본 민주당 대표를 박 대통령이 접견을 했지 않습니까? 실은 외국의 야당 대표를 우리 대통령이 접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위안부 이야기를 하고 과거사 이야기를 하는 게 말하자면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압박이 됐을 것이고요. 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 앞에서 이제 꽃을 바치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압박이 됐는데, 근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일본 보수층의 압박을 받은 것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양쪽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고,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오늘 위안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게 또 한 가지 포석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9월 3일에 중국에서 있을 이제 전승절 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기념식 개관식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본에서 좀 더 그 가운데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우리의 발언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카드가 한 장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이 네. 부분은 우리가 좀 약간 경제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면 다시 말하면 산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산업 재편을 하려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2차 산업 중심의 고용 창출해서 이제는 3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3차 산업의 주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창조성과 그리고 문화 융성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와 창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큰 맥락으로 보면 지금 대북 메시지가 나왔고 또 대일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4대 개혁, 창조 경제와 이런 것들의 큰 동력으로서 4대 개혁을 강조했던 내용이 있다. 이렇게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나왔던 대북 메시지나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4대 개혁을 강조한 부분은 아마 국민의 공감을 가져야만 이것이 추동력이 생기고 국정의 동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4대 개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창조 경제 또 문화 융성 이런 부분을 갖다 접목시켜서 향후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당정청의 관계를 확실히 지금 구축해 놨기 때문에 효율적인 뒷받침을 하는 쪽으로다가 많이 정리를 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되고요. 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대북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 네. 강도가 낮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었었고, 네. 이제 국내 정치 부분에서는 창조 경제라든지 이제 4대 개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말씀이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반응 자체가 야권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대일 대북 문제에 대한 이제 주로 이제
비판이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초에 이제 중국의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뭐 국정 방향도 이제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 대통령 축사 이후에 이제 국정 방향을 좀 추측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8월 6일 날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의 국정 중심은 오늘 담화에서 광복절 축사에서 나온 그런 얘기는 이제 대외적인 그런 얘기지만 아무래도 내치 중심으로다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떤 갈등 해소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전반기에 좀 실적이 좀 다소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실적을 내는 그런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평가받는 이런 쪽으로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중심이 4대 개혁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4대 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설득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도 그렇고요. 또 광복절 특별 사면도 있었던 만큼 이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고 또 박 대통령이 8월 6일 날 따로 떼가지고 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오늘도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 중심으로서는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4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아쉽게 느끼고 그래도 하나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양당 체제라든지 대통령제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이런 경제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받아 안았을 때 오히려 경제 개혁에도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국민 통합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정치 쪽에서 나오는 제도 개혁의 이야기는 또 뭐 이제 뭐 여의도 정치권의 기득권 다툼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릴 경우에는 전반적인 정치권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 전반적인 정치권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우면은 청와대와 정부만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런 개혁 의제들을 힘있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에 빠진 게 아쉽습니다만은 뭐 8월 25일 그 임기 후반 이 반환점을 넘기고 또 지금 뭐 몇 군데 이제 개각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미 교체가 돼서 인사청문회도 있을 테고 다른 자리도 이제 몇 개 바뀔 것도 같은데 그런 적절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좀 정치 현안, 정치 제도에 대한 거시적인 이야기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개혁과 이런 부분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개혁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치 부분이 좀 국정에 이렇게 중심이 된다든지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든지 부담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겠죠. 정치권에서 원활한 협조를 받으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이나 4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의도 정치하고는 조금 협조를 받으면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쪽으로다가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한테 이제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여의도 정치와 너무 거리를 둔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박 대통령이 이제 정쟁에 이제 발을 담그기 싫어하고 국민들도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부족하게 지적을 받았던 거 협조를 구한다든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자주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정치 쪽도 대통령이 잘 푸니까 경제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안심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